오늘 밤 9시 30분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모레 5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30분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진행됩니다. 이 두 이벤트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넥서스 알파랩입니다. 먼저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물가 지수의 시장 예상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 3.7%, 코어 수치는 2.7%입니다. 3월 헤드라인이 3.3%였기 때문에 4월에 3.7%가 나오면 0.4%포인트 가속화입니다. 시장 예상치 자체가 이미 가속을 반영한 수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사일 후인 5월 16일 토요일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공식 취임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의장직 최종 투표가, 5월 14일 목요일에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세 가지 이벤트가 같은 5일 안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같은 4월 데이터를 클리블랜드 연은의 절삭 평균 방식으로 측정하면 약 2.3%가 나옵니다. 코어 수치보다 40bp 낮고 연준 목표 2%와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워시 의장은 클리블랜드 연은의 16% 대칭 절삭 평균 방식을 공식 관리 지표로 채택할 것을 예고해 왔습니다. 즉, 이번 4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두 가지 다른 잣대로 동시에 평가받게 됩니다. 파월 전 의장이 선호해온 코어 수치, 그리고 워시 신임 의장이 선호하는 절삭 평균 수치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는 방식에 따라 0.4%포인트가 차이납니다. 이 차이가 금리나 명분이 될지, 동결 근거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발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핵심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과 코어 절삭 평균의 격차입니다. 격차가 예상대로 1.4%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되면 워시 의장이 절삭 평균 도입 명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항목별 끈적함입니다. 주거비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40.3%에 기여하는 가장 끈질긴 항목입니다. 코어 전월 대비 0.3%가 임계치이며 0.4% 이상으로 튀면 에너지와 관세 영향이 서비스와 주거비로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반응의 시간차입니다. 발표 직후 30분은 알고리즘 매매가 지배하는 잡음 구간이며 24시간이 지나야 진짜 시장 판단이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방향은 5월 13일 수요일 아시아장 개장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워시 의장의 관리 지표인 절삭 평균을 기준으로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우, 관리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헤드라인이 3.7% 부합 또는 하회, 절삭 평균 2.3%가 나오면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질 명분이 강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우호적 반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 관리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된 수치이므로 발표 자체로는 큰 방향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횡보 변동성만 확대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경우, 관리 지표가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절삭 평균이 2.5% 이상으로 나오면 워시의 명분이 약화되고 금리 인상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월 12일 현재 4.1%에 불과합니다. 동결 확률은 97.7%입니다. 투자은행들은 2026년 내 인하가 아예 없을 가능성을 72.6%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워시 의장의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갭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주 신호들이 우호적으로 정렬되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기대가 빠르게 채워질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엇갈리면 시장은 기존의 동결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5월 14일 마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나옵니다. 5월 14일 마크업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5단계 중 1단계일 뿐입니다. 1단계가 상원은행이 마크업, 2단계가 농업이 조율, 3단계가 본회의 표결, 4단계가 하원 협상, 5단계가 대통령 서명입니다. 미국 예측시장 폴리마켓의 통과 확률은 5월 14일 마크업 일정 확정 이후 75%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미 통과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어도 잔여 기대 25%만큼만 반영될 여지가 있어 비트코인은 살짝 변동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찬성표가 몇 표 나오는지입니다. 본회 60표 확보까지 2에서 5표가 부족합니다.
알소브룩스 1표만 추가되면 탑보, 워너 의원까지 합쳐 2표 이상이면 본회의 60표 가시화의 첫 신호가 됩니다. 본질에서 토출되는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주는 단일 이벤트로 추세가 결정되는 주가 아닙니다. 세 가지 신호가 어떻게 정렬되는지를 보는 주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오늘 밤 소비자물 가지수가 워시 의장의 관리 지표인 절삭 평균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5월 14일 마크업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몇 표 나오는가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5월 16일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절삭 평균이라는 단어가 공식 발언에 등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세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6월 16일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향한 우호적 흐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엇갈리면 변동성만 확대되며 관망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직후 30분의 알고리즘 변동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24시간 후 시장이 어디서 안착하는지를 보십시오. 내일 영상에서 오늘 밤 발표된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넥서스 R8앱이었습니다.